송대관 씨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 이태원동의 시장 골목에서였다. 여자 남자 다 여자 입은 그 거예요? 맨 잡은 게 사부님 이거 입으시면 되겠다. 너무 짜랍니다. 내 거 살라 했는데 왜 당신 것만 사? 반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부인과 함께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아저씨. 영락없이 그 모습이다. 이건 뭐야? 토마토하고 뭐하고 바꿔? 전파사 앞을 지나던 그가 가게 앞에 내놓은 오이 모종이 마음에 들었던지 탈라고 졸라대기 시작한다. 오빠한테 선물해. 나는 CG 하나 갖다 줬으니까. 어떤 거요? 오빠. 호박이 어디 있어요? 호박이 어딨어? 이거 뭐야? 오이. 근데 오이 맞아 오이. 어? 나는 CD에다가 사인해서 멋있게 영자 행복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바꾸자고. 사인을 담은 CD와 오이 모종의 맛 교환. 그 아까 오이 있을 때가 왔었으면 더 좋잖아. 땄어요? 오이 3개나 따먹었는데. 누가 땄어? 내가 에이. 따먹었는데. 하여튼 언니 미운 집만 골라서 온마. 내가 뭐였나? 이거 인기 스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그 사람. 가게 주인은 선뜻 이 거래에 응한다. 하지만 송대관 씨 부부가 더 고마워한다. 동시 악수 한번 하자고. 아 예. 누구의 악수도 거절하지 않는 송대관은 백화점보다 시장이 더 잘 어울리는 가수다. 앞에만 잡으죠. 앞에만. 왜 그렇게 오이 모종을 갖고 싶어 하나 했더니 집 뒷마당에 심으려는 것이었다. 이거 나 아니면 뭐 어디가 딴 사람은? 절대 못하지. 그래? 텃밭을 두고 채소를 가꾸고 싶다는 꿈은 아주 오래된 희망사항이었다. 그 꿈을 이룬 것이 바로 올해 들어서 일이다. 가수가 된 지 30년 만에 그는 단독주택을 장만했다. 너무 깊이 심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거. 집 한 채를 제대로 갖지 못할 만큼 송대관 씨 인생은 오르락내리락 그렇게 부침이 심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시골에 안 살아봤는데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남편 잘 만나서 이런 것도 갖고 오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서 고생도 남보다 2배로 하고, 그지? 네. 2배도 더 했겠다. 텃밭일을 끝내고 나자 바로 청소기를 잡는다. 구석구석 돌려대는 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내가 청소는 이 집에서 제일 잘해. 눈만 뜨면 이거는 해야 내가. 다한 것까지는 좀 오바고요. 자취 생활에다 미국 이민 생활, 그리고 40대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산 경력까지 집안일에 이력이 붙을 만도 하다. 해묵은 트로피들도 이제서야 창고 박스 신세를 면하게 됐다. 인기가요 한 20이나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3번째 1위곡이구만. 1위곡. 이 노래 불러서 이게 지금 3번째 1위곡인데 이게 8번째까지 1위를 기록을 깼을 겁니다 아마. 트로피들 다 지금 꺼내서 뭐 하시? 예, 이제 새로 좀 정리 좀 해서 놀라고요. 그동안은 집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나그네처럼 이 집에서 살고 저 집에서 살고 하다 보니까 이사 갈 준비랑 이렇게 이사 갈 준비만 해놓고 항상 살았어요. 얼마나 이사를 다녔던지 부서지고 색이 바래 제 모습대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다. 무엇입니까? 이것 하나 받으려고 밤잠을 설치고 밥을 굶은 시절도 있었다. 어떻게 맞춰야 돼? 그리고 그의 노래 해뜰 날처럼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가수왕이 됐을 때 그는 그것으로 고생이 끝났다고 믿었었다. 1976년도 10대 가수 가요계 최고 인기 가수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송대관. 네, 이 기쁨은 또 전해드려야죠. 병사 계시는 제 어머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님 병상에 계세요? 네, 이 기쁨으로 인해서 그 병이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그렇지만 70년대 가수왕이라면 돈과 인기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는 최고의 자리였다. 그때는 이 테이프이 이삿짐만 부풀리는 애물단지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수가 되겠다고 무작정 상경한 더벅머리 총각은 자신이 작사한 노래 해뜰날로 전국을 휩쓸게 된다. 그 무렵 명문대생으로 일본 유학 중이던 이정심 씨를 만나게 됐고 세간에 화제를 뿌리며 화려한 결혼식도 올린다. 그러나 70년대 말 경제 불황의 여파로 밤무대, 리사이틀 무대가 사라지면서 가수왕은 순식간에 무능한 가장이 돼버렸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그 뒤 사람들은 그를 잊었다. 나는 냉수로. 송대관 씨가 지난 너무 99년 크다. 23년 만에 다시 가수왕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아내 이정심 씨가 숨은 공로자다. 먹어야 돼. 당신은 아뭐 다리나 뭐 날개 같은 그런 거 뭐. 뒤늦게 바람 나면 걷잡을 수 없는데. 아 사람. 나고는 싶어? 하고는 싶어? 아, 촌촌이 총총을 돌려다오 그런 거 못 들었어? 근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있겠어? 나를 그렇게 작용할 만한 사람이? 근데 이제 나이 든 게 정으로 살더라고. 사랑은 없이? 미모로 사는 것도 아니고. 노웨이. 이정심 씨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화장을 하지 않는다. 화려한 차림새도 잊어버렸다. 그 소박함이 노래를 애인으로 삼은 스타 남편의 빈자리를 메워준 힘이었다. 그날 밤 이정심 씨는 밥을 먹자마자 서둘러 미국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년생인 두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전화 안 받는데? 어때? 뭐 수술 뭐 아무 다 가만을 안 그뭐 엉망된 수술이야. 아니 보여? 뭐지? 엉망이 맹장이 터졌대. 굉장히 터진 거야? 진영아 엄마인데 이거 전화 받으면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이 메시지 받으면. 큰아들 진영이 어떻게든 몸은 복막염 수술을 괜찮니? 받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이 어제. 메시지 받으면 엄마한테 그런데 전화 좀 해줘. 빨리 퇴원하라는 아버지 말에 바로 다음 날로 퇴원해버린 것이다. 하루 만에 퇴원하라 했더니 고시가 이렇게 퇴원해버려. 큰아들 진영의 나이가 24. 그런데도 아버지 말은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인가 보다. 퇴원할 때 되면 퇴원을 해야지. 아니 그렇게 돈 아깝다고 빨리 그렇게 퇴원하면 어떡하나. 당신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꼭 나를 꼭 걸고 넘어져. 나는 그냥 괜히 저 반값 비싼 게 너무 오래 있지 말라는 뜻이지 무슨 하루 만에 퇴원을 하겠나? 참 이상한 사람이네. 그 말이지 뭐야. 빨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애 보고 집에 와서 치료하라고 빨리 하라고 빨리 퇴원하라는 거. 병원비 비싸다고 빨리 퇴원하라는 아버지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아들이나. 너무 비싸. 그거. 속이 타는 이정심 씨는 전화기를 놓칠 못한다. 나 두어 뭐 이렇게 전화했어. 저 아픈 애 둘로 잠 좀 들어봤구만. 아니. 끝내 통화를 하지 못하자 송대관 씨는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지그 몇 달째 아내에게 배운 실력을 총동원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들을 둘씩이나 미국 유학을 보냈냐고 부러워들 하지만 그는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었다. 큰 녀석은 1살 박일 때 둘째는 100일을 간 넘겨 미국에 간 두 아들은 중학생이 돼서 돌아온 한국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송대관 씨는 하는 수 없이 아들을 다시 미국으로 보내야 했다. 가수를 선택한 대가였다.
요즘 가수 송대관 씨의 주가는 상종가를 치고도 내려올 줄 모른다. 99년 히트한 노래 네 박자 이후 그는 트로트의 제2전성기를 이끄는 선두주자다. 그런데 방송 녹화 준비를 하는 그의 곁에 코디네이터가 없다. 최정상의 가수가 분장도 의상도 혼자 해결한다. 저는 내가 해야 이렇게 편해요. 내 톤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일일이 얘기하면 복잡해. 이게 내 톤은 그냥 쓱쓱쓱 하는 게 톤이야. 화려한 무대에 서 있지만 꾸미지 않은 털털함에다 구수한 입담 그리고 구성진 노래. 송대관 씨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보임으로써 인기를 얻어냈다. 이라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라는 사람도 사랑했지만 모두가 똑같더라 진실한 가슴이 없더라. 아이 사무실 가서 밥 좀 먹고 가지. 시간이 없습니다. 왜 시간이 없어? 1시까지 가야 돼. 그 다음에는 몇 시 비행기인데? 시간 돼. 아 2시 반 비행기야? 아 그러면 김밥이라도 좀 사놓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지금 또 그냥 가야 한다면. 정모신데. 무대를 내려오고 나면 일상 이 모양이다. 젊었을 때는 가진 게 없어서 밥을 굶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바빠서 끼니를 챙기지 못한다. 내가 좋아서 다시 시작한 일 누구한테 불평을 할까마는 그래도 이럴 땐 된장찌개 생각이 간절하다. 이런 경우가 1년 중에 반 이상은 자제해요. 이제는 인기도 얻고 돈도 벌었겠다. 쉬어가며 해도 좋으련만 그는 그렇지가 않다. 남이 보면 겁나게 돈을 잘 버는 줄 아는데 돈 때문에 가는 공연만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다 못다 해드리는 거 시간은 없어서 그런 일변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인 뭐 공연 이왕 공연이다 하면 제 어머니 생각하면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연예계에서 소문난 효자인 송대관 씨는 어머니 생각에 노인들을 위한 자리엔 무료 공연도 마다하지 않는다. 송대관 씨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옵니다. 가수들 먹으라고 차려놓은 음식상을 보고 막 수저를 들었는데 곧바로 불러낸다. 팬들은 스타의 식사 시간을 기다려줄 만큼 여유가 없는가 보다. 노래를 부른 뒤 송대관 씨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다. 이번엔 지방의 팬들을 만날 차례다. 몇 시 거야? 6시 반이고. 예, 6시간. 이건 역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었다. 송대관 씨의 어머니는 서울 천호동에서 따로 살고 있다. 큰아들이 집을 장만해 살림을 합치자고 하는데도 어머니는 이 집을 고수하는 중이다. 아들 집이 크고 좋긴 해도 당신 이름으로 된 이 집이 더 편하다는 게 어머니 생각이다. 가긴 어디 가요? 집에 있지. 아 그런 줄 알았으면 나는 여기 안 계신 줄 알았어.
팔순이 넘도록 당당함과 부지런함을 보이는 송대관 씨 어머니는 지난해 장한 어머니상을 받기도 했다. 점심을 물리고 나자 어머니는 마루에 천을 펼쳐놓는다. 남편을 잃고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 시작했던 일이 바로 포목 장사와 이 바느질이다. 대충 따져봐도 40년쯤 된 일이다. 옷과 보따리를 이고지고 장이 서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그때 짐을 들어주며 따라 나서던 아들이 송대관이다. 이제 그런 고생을 웃으며 얘기할 만큼 아들이 스타가 됐는데도 어머니는 바느질을 계속한다. 하지 말라고는 진즉했지. 근데 이제 시방 안는지 알죠. 안는지 아세요? 응, 안는지 알아. 지가 생활비 준디 편안히 살지 왜 그런 거 하냐 이거 티지. 용돈이 모자라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내 생활비 할 정도는 많이 줘요. 달달이. 그건 며느리가 주는 거지. 아, 며느님이 주세요? 근데 왜 하세요? 뭐 없어서 해요. 심심한 게 그저 하고. 그러면 저 노인정에 가서 저기나 하죠. 화토나 하고. 요즘 어머니가 만드는 것은 인조나 모시로 된 남자용 속고쟁이다. 심심해서 만든다고는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는 잠깐의 시간을 빼면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다. 아침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방 공연까지 다녀온 송대관 씨는 아주 녹초가 돼버렸다. 이런 날은 뭐니 해도 집이 최고.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는데도 송대관 씨 표정이 밝아지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는 자식 보는 재미가 제일이라는데 이 집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긴 지 10년이다. 여보세요? 진영? 엄마야, 몸은 어때? 응?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아파? 밥은 먹었니? 밥은 또 먹어야지. 뭐 먹어?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누워있을 아들 생각에 괜찮아, 이정심 씨는 몸은? 울컥 목이 맨다. 아빠가 많이 걱정해. 왜 이렇게 일찍 퇴원했어? 아빠 바꿔줄게. 나야. 예, 아버지. 그런데 그래. 남편은 아픈 아들과 통화하는데도 말투부터 그렇다고 딱딱해진다. 빨리 퇴원하란다고 빨리 퇴원하라고 한다고 그 다음 날 퇴원해서 수술하고 그 다음 날 퇴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 아직 괜찮아요. 무슨 열이 좀 있어서. 진석이는 영. 아 열이 있다고? 안 되는데, 어제 그러면? 좀 있었어요. 열이 있으면 안 좋은데. 병원에 가봐야 거의 없어졌어요. 괜찮아? 예. 좀 이상 있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좀 있다고 이상 있다고 병원에 뿔뿔 가노. 아니, 열이 있으면 수술하고 나서. 저 열이 높으면 안 되니까 너무 열이 있으면 병원에 다시 가봐. 예. 조금만 넉넉해도 될 텐데 아들에게 왜 그렇게 박한지. 아내는 결국 싫은 소리를 하고 만다. 내 얘기는 하루에 몇백 불씩 나가니까 그 물론 얼른 퇴원하라고. 아까운 건 알지만 그자 분내한테 바로 전화 받자마자 바로 퇴원하라고. 맹장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로 퇴원하라고. 그게 말이 돼? 복막염인데. 가끔나 엄마 아빠 손길도 안 닿고 먹는 것도 애들 부시라고 불쌍해 죽겠는데 꼭 애들을 갖다가 19세기 이정심 씨는 이렇게 아이들과 떨어져 살게 된 게 남편 때문인 것 같다. 남편이 노래만 안 했어도 미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살았을 것이다. 그럼 가 살아 아들고. 나 살게 해줘요. 아유 참. 이것도 당신이 만든 비극이야. 이상가족 만든 거.
무슨 소리 또 하고 있는 거야? 맞지? 당신 노래하려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우리들 다 거기다 두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나만 하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애들 거기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비극에 있는 거야? 아 자식 못 보고 사는 것도 일종의 비극이라고 말하지. 아, 학생이 공부하고 살면 당당하게 살면 행복한 거지 뭔 소리고 있어? 부모 손길이 미쳐야 될 때 한 번도 못 미치니까 하는 소리야. 아 그렇다고 가들이 뭐 한번 잘못된 분이 있나? 잘못 안 됐지. 전화번호를 알고 송대관 씨라고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다. 하지만 옆에 데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엄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송대관 씨의 자식 키우는 방법이다. 아픔이 있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당신보다 더 아파해. 그게 보여 안 보이지? 그걸 뭐 보여? 그걸 왜 보여? 응?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자식에 대한 비밀. 그 자식한테 통할까 그게? 하나. 당신 마음이? 그럼. 다음 날 송대관 씨는 또다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이처럼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스캔들 한 번 일으키지 않은 깨끗한 사생활도 한 몫을 했다. 아들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도 엄격했던 것이다. 잠깐 공연 끝나고 공연 다음 장소 이동하기 전에 1시간 있어갖고 어머니 집에나 좀 들려보려고 들려서 뭐 좀 먹고 갈라 했는데 옛날에는 동치미를 담그면 그 동네에서 뭘 갖다 주고 우리 어머니 뭐 그거 좀 한 대접만 좀 달라고 뭐 좀 먹고 가려고 뭘? 어머니 보고 맛있는 거 좀 해줘. 그런데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다. 엄마 어디 갔어요? 잠깐. 어디? 그런 거 있어. 어디 갔어? 아 바람 쐬러 나 놀러 나갔지. 알았어. 그럼 빨리 모시고 와. 그럼. 엄마 저기 여름에 돌아오면 엄마 하시는 거 있죠? 그거 지금 가셨어요. 뭐야? 또 바느질? 바느질 한 거. 이제 그만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언제부터 또 이거 하기 시작했대? 누나. 요즘 우리가 3번째 나갔어. 일기예보까지 다 보고 댕겨요 저녁에 뭐. 팔순의 노모가 옷을 만들어 시장에 팔러 나갔다는 것이다. 송대관 씨는 누님이 가르쳐준 시장을 헤매기 시작했다. 저기 시장통 한쪽 구석에 좌판을 버려놓은 할머니. 어머니. 어머니였다. 아니 이거 아 시끄라. 너 가. 어머니가 시장에서 행상이라니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갑시다. 가자. 제발 좀. 송대관 씨는 서둘러 물건을 싸기 시작했다. 어서 여길 피하고 싶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방아가 걱정스러웠기 때문이다. 이건 송대관이 노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얘기로 와전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하시려고 한다고 이게. 네. 그래도 뭐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는데요? 기다리는 손님도 있어 해마다 보는 게. 아, 기다리는 손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심한 게 해야지. 아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들고 다니는데? 배낭에다 지고. 이런 장사는 벌써 여러 해 전에 그만둔 줄 알았다. 그 뒤로도 바느질을 놓지 않으시길래 심심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만둔 게 아니었다. 남북 끓기는 남북 끓이 없고 가 남북 끓어요, 근데? 남북 그런 거 없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큰아들이 그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줄만 알았다. 갑시다. 어? 힘들어서 아파. 늘 병원 다니면서 왜 이거를 해? 아, 뭐 좀 밥 좀 뭐 맛있는 거 좀 해달라고 왔더니. 사실 당황스럽기는 어머니가 더했다. 당신 욕심에 효자 아들 가슴에 못을 박는 건 아닌지. 멋지네요. 멋지네요. 아니요. 아니 멋지네요. 예, 우리 어머니예요. 근데 꼭 여름만 되면 이거 장사하러 나오신다고 이게 다 만들어갖고 이 손수 다 만드는 거 이것이 이게 재봉틀질 해갖고 만들어갖고 이거 팔러 다닌다는데. 아이 시끄러워. 이 자리 빌려주지 마시오. 예? 예. 아니 지금도 주문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뭐요?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요. 아 정말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아들 잘못이 아닌데 결국 이 일로 아들만 난처하게 됐다. 어이구 모르는 양반이구나. 엄마 네가 내리고 왔구나. 그러고 놓죠. 딱 오랜만에 오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소리 매해 듣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이고 이제 그냥 작년보단도 더 안 팔려. 참나. 나 진짜. 아니 네. 그게 벌어서 몇 푼 벌어 얼마나 벌어놨는데 그걸 파는다고. 뭐 벌어놓기는 뭐 벌어놔. 그게 왜 누굴 위해서 그거 하시는데? 나 바람도 쐬고 그거 만들어서 팔면은 용돈도 더 많이 쓰고 또 봉사도 하고. 이제 나는 갈 데가 바쁜 사람이야. 그런 게 남한테 봉사도 해야 하는데 봉사도 못 한다. 아 그럼 내가 더 많이 드릴게요. 어? 이게 다 쳐서 줄 테니까 그냥 계셔. 어? 그래도 물건 인해놓으면 다 팔아야지. 아이고 올해나 이러지 않을까 내년에는 이러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갖고 꿈내는 더 병 나가지고 이렇게 먼 데까지 온대야. 가까운 데는 있으면 되가니 아들 체면이 있지. 참. 그게 이렇게 먼 데로 버스 타고 오지. 그게 내가 아들 체면으로 봐서 여기까지 오잖아.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아니 나 내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어머니. 어머. 나 아무 상관없이 체면 차라리 정하고 싶으면 그냥 가까운 데서나 해요. 차라리 힘들게 다니지 아, 말고. 그 동네 사람 다 아는 게 아니야. 얘기 좀 합시다. 뭔 얘기? 아들이 무슨 얘기할지 안 들어도 다 안다. 그래도 아직 하고픈 일이 있는데 아들이 스타라고 손 놓고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팔아 못 팔아. 아이. 그러나 그거 안 송대관 팔아도 씨로서는 괜찮은데, 용돈이 언니, 적으면 언니. 얘기를 하시지 왜 이런 일까지 하는가 싶어 아. 속이 상한다. 뭘 거기는 와? 결국 어머니는 역정을 내고 말았다. 아니 너는 왜 갖춰주고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러냐? 이젠 괜히 여동생만 야단을 치신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송대관 씨가 나섰다. 전태 한번 봐봐. 어디 있어? 내 째깐이요. 어디 봐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아 이거 진짜 이게 잔돈 내주려고 준비한 거구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없어.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 얻어줄게. 벌어갖고 나한테 얼마씩 바칠라요? 너한테 뭐 주려면 내가 뭐라고 그런지. 뭘 솔직히 해서 뭐 돈이 그만큼 그렇게 급한데 필요해서 아들이 안 줘서 그런가 싶어갖고 내가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뭐 분해야? 그게 내가 보기도 아까운 어머니인데 사실 그 길에 앉아서 그 1,000원 남기에서 그거 앉았다면 나는 어디 가서 그만 밥 한 그릇 못 사 먹어요. 그렇지 않아도 5,000원짜리 이상을 먹어본 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1,500원짜리나 2,000원짜리 자주 댕겨야겠네. 우리도 그래. 나도 아침 장사 나가려면 감자 2개, 3개 쪄서 싸갖고 간다고.
누구를 위해서 이제 그거 뭐 누구를 위해서 그거 하는 건데? 나도 쓸 데가 많어. 못다. 나는 이제 죽을 때도 같이 하는 게 남 좋은 일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어. 송대관 씨는 그제서야 어머니 마음을 알았다. 나갔어. 용돈을 많이 쓰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다. 어머니에겐 성공한 아들 덕에 돈이 남아 봉사한다는 건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것만큼은 아들이 번 돈이 아니라 꼭 당신 자신이 벌어서 쓰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 식욕은 좋네. 밤 9시가 넘은 시각, 송대관 씨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 무대에 와 있었다. 지금 아직 아닐 텐데요. 왜 있어요? 괜히 허겁지겁 그냥 정신없이 왔잖아. 속하게. 가냐? 트로트 가수에게 이런 무대는 중요한 수입원이다. 젊은 댄스 가수들처럼 50만 장, 100만 장씩 앨범이 판매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팬들을 가까이서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요즘 송대관 씨는 출연 요청을 다 응할 수가 없다. 최근 5, 6년간 연이어 히트곡이 나오고 99년 가수왕의 자리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를 찾는 무대가 많아졌다. 연극 같은 세상에서 세상사 모두가 내 박자 이번 무대는 나이트클럽. 차표 한 잔. 여기선 불러야 할 노래가 10곡이나 된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더 긴장되고 힘든 무대다. 나이 든 팬들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의 등장에 환호성을 보내준다. 나이 50이 넘어서 자정이 되도록 이런 무대를 끌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래도 팬들의 반응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것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다. 인기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 힘들다고 쉴 수도 없는 가수의 고달픈 직업이다. 다음 날 송대관 씨는 일어나자마자 큰아들 진영의 답장을 확인했다. 복막염 수술을 한 아들에게 병원비가 아까우니 빨리 퇴원하라고 호통을 쳐놓고는 은근히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한글을 잘 쓴다는 게 한 번도 한국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고 내가 표현하게 놔두. 너무 기특해. 뭐 이렇게 한글로 잘 쓴다는 게 얼마나 대견해. 집에서 가르치고 거기서 이제 여름 방학 때 여기 이제 한국에 썸머스쿨 한국말 배우는 거 그거 한 2회 보냈는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둘 다 하죠. 내가 당연히 거기에 와서 사모님도 그럴 텐데 선생님은 교포들하고 이제 오면요 우리 애가 한국말을 제일 잘해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거야. 맞아. 통증도 덜하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언제나 건강하시길. 가수 왕자 친형. 뭐야? 내가 왕기 자기가 왕자리야? 앉아갖고. 아유 너무 웃겨. 이거 카피 할까 여보? 아빠는 가수 왕이니 아들은 가수 왕자란다. 가수 왕자 진영. 진영의 그 말 한마디에 송대관 씨는 잠시 걱정을 덜었다. 송대관 씨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어머니는 또다시 시장 한 구석에 나와 있었다.
뭐, 아이고 또 구성 없이 여기 왔어. 어머니는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고 있다. 평생 가난을 부지런함으로 이겨오면서 한 번도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는 어머니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도리어 감사했다. 이거 하나 팔으면 돈 1,000원 나고 우리가 도매집으로 뛰어다 팔면 아들한테 생활비 타다가 먹고 살 때는 돈이 1,000원짜리가 그렇게 귀한지 모르는데 내가 장사해 보니까 정말 1,000원 하나 벌기가 힘들어요. 몇천 원 벌겠다고 장사를 하는 어머니 일도 그렇고 아들 일도 그렇고 속상하던 차에 술 생각이 났던지 송대관 씨는 한 대포집 앞에 나와 있었다. 바쁜 생활하다가 오늘 잠깐 짬이 나서 제가 좋아하는 형하고 같이 뭐 소주 한 잔 돼지갈비에다가 한번 하려고요. 가끔씩 해요. 아따 산뜨던 송대관 씨가 기다리던 사람은 가수 현철 씨. 속내를 털어놓은 유일한 형이다. 갑작스런 두 스타의 방문에 식당에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술이 한숨배 돌고 나자 지난번 술자리부터 얘기가 시작된다. 아, 좋았지? 그 돈은 내가 낸 것 같은데. 마지막 멘트는 그거 안 빼놓으면 그래 오늘은 내가 낼게 그래요. 아 그럼 좀 오늘 많이 마셔야지. 형 생각하면 내가 형한테 술 매일 사도 괜찮지.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어. 내 미국서 막 왔을 때 내 주머니 털털 돈 떨어지는 거 알고 니 놀지 말고 밤일 하래. 어디 써주는 데가 있어야지. 야 내가 해줄구만 하고 나 데리고 와서 형 그때 한 2천만 원 받아줬지? 많이 받아. 그때 당시는 나 2억만큼이나 더 소중하게 썼어. 아니 내가 그때 술집 사장들한테는 좀 큰 소리 칠 수 있었거든. 네. 형이 쓰라고니까 바로 쓰더만. 90년대엔 최고 인기 스타 현철 씨가 재기하려는 송대관 씨를 도와줬지만 이들의 인연이 시작되던 70년대엔 사정이 달랐다. 가난과 스타의 꿈을 키우던 무명의 고통을 함께 나눴던 기억들이 지금도 이들을 친형제간처럼 묶어두고 있다. 내가 나를 형이 만나면 그냥 안 보내고 자갈치장에 가서 꼼장 하나도 꼭 먹여서 보냈다고. 진짜. 근데 아니 그때는 네가 스타니까 내가 안 먹이고 보낼 수 없지. 아니야. 그래도 형 집에 가서 잠자러 갔는데 나도 이제 추운 그냥 뭐 술김에 가서 잤는데 나도 많이 먹었지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감기가 꽉 들었는데 보니까 냉방이야. 겨울인데. 연탄 안 됐어. 연탄이 어려웠을 때. 비록 감기가 걸렸지만 지금도 못 잊는 게 그거야. 응? 오늘같이 이렇게 출출한 날은 형을 만나고 싶어서 방송 밖에서 이렇게 회의하면서 기다리잖아. 응. 아니 오늘 빨간 거 입고 나왔는데. 오늘 이 색깔로 형 좀 누르려고. 릴라릴라비라. 매연 뭐 아 근데 네 오해가. 나 깎아보면 이게 맥히게. 깎아보면 이게 맥혀. 성공해 스타가 되면 돈을 펑펑 쓰며 살 줄 알았다. 자식 잘 키우고 부모 호강시켜드리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성공을 하고서도 왜 그게 마음같이 되지 않는지 의상만 입으면 안 잊어버리지. 송대관 씨는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형은 존놈이야. 형은 존놈이야. 그들의 술자리를 정리시켜준 것은 여학생 팬이었다. 너는 이 아저씨 노래 아는 것 중에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네, 네 박자 하고요. 그거 말고 몰라? 아, 첫 편장. 뭐? 첫 편장. 첫 편장.
다음 일정 때문에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서야 했다. 현철 씨는 그저 손을 꼭 잡아주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다독여줬다. 그거 하나로 그는 마음을 풀어버렸다. 형, 잘 가. 근데 다른 사람은 저 형 말 못 알아들어도 나는 지금 다 알아들어. 왜 촌놈이냐면 촌놈이라 좋고. 에이. 다음 날 송대관 씨는 미국 공연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번 공연은 특별히 아내도 데려갈 계획이다. 곱차. 당신 남대문 시장 다 사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바치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집에 왔을 때 자신을 얻을 때 다 저기 그런 거지. 하던 분들이 있잖아. 그동안 미국 공연은 여러 차례 했지만 송대관 씨에게 이번 공연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의 이름을 건 리사이틀 무대였다. 자랑해. 이정심 씨는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벌써 설렌다. 저 미국 가실 준비하세요? 예, 이제 준비. 뭐뭐 준비하세요? 이제 애들 김 같은 거 하고요. 우리 애들 아빠 이제 의상하고. 무대에서 입으시고. 예, 또 이제 애들 난방 샤스 뭐 이런 거 좀 몇 개 샀거든요. 애들 갖다 줄 거 하고. 그래요. 아들 보는 게 더 좋아요. 설레세요? 예, 그러면. 그는 애지중지 아끼는 무대 의상을 다시 꺼냈다. 단지 큰 무대여서만은 아니다. 그는 가수로서의 모든 걸 보여줄 작정이다. 겁나 오래됐지. 한 7, 8년 됐을 거야. 이거 입은 지가. 근데도 큰 쇼는 내가 이걸 입었고. 80년부터 10여 년간 이민 생활을 하던 그는 갑자기 노래를 하겠다고 부인과 아이들을 두고 홀로 돌아왔었다. 이번 공연은 그 미스터 송이 가수왕이 돼 찾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그렇게 의상은 2개만 가져가면 되나? 그때는 가수 송대관이가 아니고 난 진짜 미국 가서 한 번도 의상을 입지 않았어요. 교포 생활할 때는. 한 번도 말하자면 그 엔터테이너로 생활을 안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순수하게 장사꾼으로 내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더라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 약간은 뽐내고 약간은 격려해주고 나 어리지? 이 연예인은 애들 같은가 봐. 왜냐면 꽃가옷 좋아하고 새옷 좋아하고 또 뭐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연예인한테 눈물 빼면 극이 안 돼요. 극이. 그러니까 나 웬만하면 야단치지 말으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씩 부탁하잖아. 응? 그 사람은 인생을 처음 인생을 성인으로서 맞이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미국살이부터 시작하다고 한다고 봐야지. 그래서 그게 인생살이를 남편과 더불어 자식과 더불어서 시작한 데가 거긴 것 같아요. 이제껏 해외 공연에 아내와 동행한 적이 없었는데 함께 공항에 나서고 보니 이민을 떠나던 80년 그때 같다. 미국으로 가나? 저는 아들 보러 가요. 형수가 핑계지. 방학 때 안 나온다고. 못 애들 나온다고. 썸머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와가지고. 함께 공연할 태진아 씨는 수업도 모르고 만나자마자 부부가 같이 간다고 놀려댄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감회가 틀리시죠? 그러면 지금은 여유 있게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가는 거고 그때는 전투 가는 거죠. 초조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전쟁에 나가는 거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아주 참담했죠. 그때 저는 거기까지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애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그때 비행기표를 할부로 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할부로
살면서 내는 거. 외상으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국 가는 거지 뭐. 훌륭한 팬들, 내가 나를 사랑해준 팬들을 뒤로 하고 가는 것이 마치 꼭 배신자 같은 그런 기분. 내가 나가고 배신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안고 갔어요. 사부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 제일 아쉬워요? 그때는 아쉬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너무 벼랑 끝에 서 있어가지고 뭐 더 이상 뭐 밀릴 곳이 없으니까 어떤 그게 뭐 정말 비상한 각오로 떠나는 거라 뭐 여기에 아쉬움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었고요. 무엇을 먹고 살아야 좋은가 어떻게 해서 얻어낸 가수원인데 이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만삭의 아내가 분식집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도 방송 출연만으로 버틸 수가 없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가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 도착한 송대관 씨 부부는 아파 누워있을 아들 집부터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아파서 누워있을 줄 알았던 아들 진영은 꽃다발까지 들고 마중을 나와줬다. 아니 아무렇네. 그러나 아직 실밥도 채 뽑지 않은 상태. 그 맹장 터질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놔뒀어? 미리 병원을 가야지. 진영은 현재 대학 4학년. 하지만 송대관 씨에겐 아직도 어리기만 한 아들이다. 성적표 왔어? 모르겠어. 핸드폰 하나 얼마야? 왜? 사주게? 하나씩 사줘야지. 다 고장났는데. 됐어. 학생들이 없어. 핸드폰 없애든가 봐. 전화. 뭐? 크게 얘기해봐. 고치면 돼요. 고치는 것도 몇십 불이잖아. 고치는 거. 내가 이 동네를 막 주고 있었는데. 송대관 씨의 첫 번째 미국 공연장은 워싱턴 DC. 이곳은 가수를 버리고 이민길에 올랐던 그가 미국 생활의 첫 발을 디딘 곳이기도 하다. 두 아들은 학교 측의 주선으로 학생 특별 할인이 적용되는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 둘째 진석은 학교 수업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야야, 담배 피는 게 꼴보기 싫어서. 두 아들 모두 대학생인데 송대관 씨는 담배 피는 게 영 못마땅하다. 물 좀 가져라. 나 거기서 휴지 갖고 왔는데. 내가 이걸 제일 내가 이 짓을 싫어한다는 아이들이. 어디 가면 휴지 가져오는 거야 지금. 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거 하나는 변함없어. 변하지 않은 건 또 있다. 외출해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 청소, 검열. 사내 아이들 방이 이 정도면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닌데 송대관 씨는 성에 차질 않는다. 작은 놈은 여전히 지저분하구만. 암행어서 감사 나왔네. 아버지 오시면 초긴장이에요? 약간 긴장해요. 뭐예요? 혼날까봐요. 여기저기 점검하세요. 예. 제일 심하게 점검하시는 성적표죠. 성적표. 앉으세요. 진영이 15살부터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았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로서 엄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지저분해? 미국은 한국과 또 달라서 자유분방한 대신 유혹이 많은 나라다. 부모와 같이 살아도 방황하는 아이들을 수없이 봐왔다. 야, 이러면서 가르쳤나? 인기 스타가 된 뒤론 걱정이 더 늘었다. 아버지 이름만 믿고 씀씀이가 헤퍼지는 건 아닌지. 용돈은 많이 주세요. 용돈은 특히 잘 안 주셔요. 용돈 어떻게 해요? 뭐 알아서 뭐 어디선가 벌어서 뭐 아르바이트 했어요. 쌀 없어서 배고픈 건 있어도 용돈 없어서 못 사는 법은 없어. 이거는 깨끗해. 용돈이 필요하면 벌어서 쓰면 되는 것이야. 이건 좀 깨끗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송대관 씨는 곧 슈퍼로 향했다. 아이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포스터 있구나. 한 한국 슈퍼엔 그의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두 가수 모두 이민 생활을 했던 터라 이곳 한인들은 더 친근함을 느끼는 듯했다. 음료수나 잔뜩 사야지. 이걸로 고추삼치게 하면 돼. 슈퍼에서 진영은 정신없이 물건을 챙겼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하다 보니 한 번도 넉넉하게 장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송대관인데 진영은 돈이 없어 굶은 적도 있었다. 뭐 그만해. 이거 돈 낼 이만큼 낼 돈도 안 가고 없어. 너무 행복해요. 한 달간은 안 굶을 거 같네요. 매일 그냥 하고 그냥 한장 가지도 못하게. 슈퍼에서 돌아와 보니 둘째 진석이 돌아와 있었다. 미술을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방황하던 진석은 뒤늦게 공부 맛을 들이는 중이다. 냄새다. 이거 무슨 털에서 냄새나. 이쁘게 생겼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갖고 있냐. 당신 이거 누구 거야? 야거. 좋아? 야 얼마만이냐 우리 식구가 이렇게 한테 모인 게. 아이고 나 이산가족이 따로 없어. 우리가 이산가족이. 가져줄까? 음료수 줄까? 파타임 잡 안 해? 여름학기가 너무 바빠갖고 지금 잠깐 여름 동안 안 해요. 가을에 다시 시작해요. 여름에 돈 벌어야지 무슨 가을에 돈 벌어. 여름에 시간이 없어 지금 공부할 게. 너 내일 가서 오래 자면서 좋겠잖아. 오케이? 몇 달 동안 기른 머리인데. 진영이 지원에 나섰지만 송대관 씨는 봐주질 않는다. 아이들 앞에서 그는 구두쇠에다 사감 선생입니다. 아빠 잘 만나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가정왕한테 어떻게 불만이 있겠어요? 왕자들이. 오늘 아빠가 피곤하니까 얼굴 보는 걸로 족하고 내일 일일이 검토 좀 해보자고. 네. 너 사는 거, 공부한 거. 다음 날 아이들은 일찍 학교에 가버렸다. 송대관 씨 부부는 예전 그들이 운영하던 샌드위치 가게를 둘러보기로 했다. 20년 전 새벽에 나가 밤이 돼서야 돌아오던 길이다. 돈 때문에 선택한 이민. 그때 그의 목표는 오직 돈을 버는 거였다. 이 가게는 송대관 씨가 이민 생활 중에 처음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가게다. 후배에게 물려준 가게는 지금도 손님들로 북적댔다. 잘 있었어? 예. 그때 잘 계셨어요? 예. 바쁘네. 예. 뭐 좀 도와줄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전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만 했었다. 가수왕이었던 인기 스타 송대관은 카운터에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전도 유망한 무용가였던 아내는 샌드위치를 만드는 주방장이 됐다. 젊은 날의 꿈도 스타의 자존심도 체면도 샌드위치 하나와 바꿔버린 것이다. Cheese sandwich on white bread. Okay, thank you very much. Like that? No, that's fine. I'll just carry that. 가난 앞에서 그는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자 이번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 문제였다. 아이들은 부모를 가게에 빼앗긴 채 늘 그들끼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탈리안. 캘리포니아 투나. 아이들을 엄하게 다루는 건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도와줄게. 이렇게 들리고 되나? 난 잘 읽었어. 우리 아들 왔네. 머리 자르고. 진석은 머리를 깎고 나타났다. 애지중지 기르던 머리를 아버지 말 한마디에 잘라버릴 만큼 진형과 진석에게 아버진 절대적이다. 엄청 헤맸지. 그랬지? 내가 이런 가게 할 때
여러 개 했었잖아. 이거 여기 하다 저기 하다. 손님은 많이 밀리고 되는 거 보고 그러면 밥 먹을 시간 없으니까 요 알몬조이 요거 참 많이 먹었네. 일을 하고 나면 손님 다 보내고 나서 안 먹으면 지쳐가지고 뭐가 먹히질 않아. 너는 절대 샌드위치 장사 하지 마. 그때 어머니 아버지 어땠어요? 고생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들었고요. 뭐 맨날 밤에 새벽에 들어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요. 바쁘고 그렇게 보면서 살았어요. 저는 바쁘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래. 저녁에 집에 가면 우리가 돈 때문에 저러는 줄 알고 돈 이렇게 1불이면 가져와가지고 엄마 나 1불 있는데 같이 좀 자면 안 될까 이러는 거야. 돈 줄게.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돈 때문에 저런다. 그러니까 돈이면 같이 잘 수 있다 해가지고 돈 들고 가가지고 엄마 나 1불 있는데 같이 자자. 큰애가 보호자노로 됐어. 그 연년생인데도 같이 먹고 다니고 큰애한테 의존을 했지. 뭐든지. 송대관 씨의 워싱턴 공연은 미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열렸다. 뭐 의자다가 막 마크까지 이번 공연은 워싱턴 DC와 뉴욕, LA 등 5개 도시를 순회하는 리사이클 무대로 태진아 씨와 함께 트로트 라이벌전으로 기획됐다. 그동안 미국 공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가수 두 사람의 단독 무대는 처음이다. 특히 가난한 이민자로 살았던 곳에서 가지는 공연이라 송대관 씨에겐 더욱 의미가 깊은 무대였다. 정 때문에 이거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 혼자 남다 부르면 혼자 6년 살고 해뜰날 부르면 해 떠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태진아 씨와 만나자 두 사람의 공개적인 말싸움이 화제에 올랐다. 처음에는 토크쇼에서 자연스럽게 서로 말 못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서로 아슬아슬하게 말하자면 서로 약간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오해가 많았어요. 대관 형이 방송에 나가고 태진아는 뭐 어쩌다고 막 저를 막 건드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고 전화 왔어요. 방송 보시고 전화 와갖고 지나냐? 그 송대관이 그놈 나쁜 놈이다. 왜요 아버지? 그놈이 방송에서 너를 무지하게 막 나 뭐라 그런다 그래서 아버지 그거 다 대관이하고 짜고 오는 거요. 그러니까 짜고 오는 거요. 예? 그 다음에 대관이 또 아시는 분들 또 어머니도 그때 어머님이 장한 어머니 상 타시고 아마 방송에 나오셨던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나오셨어요 인사하니까 다른 것 같으면 그래 지내냐 이럴 텐데 어머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왔다 왜? 그 정도로.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80대 노인에서 20대 젊은이들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진형과 진석도 아버지의 무대를 보기 위해 달려왔다. 미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아버지 무대를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관중석은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공연은 먼저 태진아 씨의 노래로 시작됐다. 워싱턴 DC의 한인들은 샌드위치 가게 사장이었던 그가 최정상의 가수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 금이 환영이라고도 했다. 한 번 떠나온 자리로 되돌아가 재기한 것이기에 그의 성공은 더욱 값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 필요했다. 89년 그가
다시 가수가 되겠다며 홀로 귀국했을 때 이곳에서는 이혼을 했다느니 가족을 버렸다느니 소문도 나눴다. 가수 남편 뒷바라지에 생활비를 버는 것도 모자라 주변의 수군거림까지 견뎌내야 했던 아내 이정심 씨. 송대관 씨가 인생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이정심 씨는 고생의 산을 쌓아왔다. 여기 나와 계신 중국 팬 여러분에게 곁들여서 당신은 내 여자로 제 아내에게 사죄를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대를 내려온 뒤에도 송대관 씨에겐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진형과 진석은 이날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봤다. 예,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표현을 굉장히 안 하시는데요. 예, 노래로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식의 멘트는 잘 안 하는데 오늘 괜히 워싱턴에 와가지고 옛날 생각하느라고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더 감동이 좀 더 두 배로 좀 진하고 당신은 내 여자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눈물이 막 나올 것 같던데요. 이날 밤 공연팀들은 다음 장소인 뉴욕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송대관 씨는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과 있고 싶은 마음에 출발을 미뤘다. 진아 좀 보내. 하나. 1년여 만에 온 가족이 만났는데 이제 함께 있을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들 집에 돌아온 그는 방 안에서 침대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부서진 침대 때문이었다. 뭐 하세요? 처음 망가졌을 때 고쳤어야 했는데 내버려뒀더니 이젠 모서리 양쪽이 다 망가져 버렸다. 고치기가 쉽지 않아 그냥 둔 것이었다. 맞췄어? 예. 큰일 났네. 괜히 고친다고 덤볐다가 더 망쳐버렸다. 이번엔 연장을 망치로 바꿨다. 옆으로 나와버렸어.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고쳐주시다가 이런 식이세요? 아, 진짜. 원래 잘 못 고치시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상당히 착각하고 계셔요. 잘 고치시는 줄. 너 뭐라고 쓰시고 이리 가자고. 남자가 이 정도는 이런 건 다 해야지요. 뭐 이렇게 안 하면 또 다 망가뜨려 놓고 나중에 또 새 걸 사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까. 아이고 침대 다 망가지네 고친다고. 아유. 이번엔 제대로 되는가 싶었는데 오. 밑에 치는 게 우리가 또 빠지고 있어. 솜씨 없는 목숨 다시 연장을 바꿔들었다. 예. 이 옆으로 나왔어. 옆으로. 나 정말 살 수가 없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제 모양은 망가지든 말든 마구 못질을 했다. 한 번 손을 댔는데 고쳐놔야 아버지 위신이 설 거 아닌가. 기왕에 망치를 든 송대환 씨 이번엔 거울에 도전해본다. 야, 이거 어디다 달 거냐? 이거요? 이거 나중에 달게요 제가. 왜? 저 여기다 달 건다. 괜찮아요. 내려봐, 내가 아니, 괜찮아요. 바로 줄게. 아니요, 힘드시잖아요 지금. 제가 달게요 나중에. 야, 과연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거 같은데. 어? 야, 이리 감사합니다. 와봐. 망치 여기 있어.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사이 그는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적표를 검사했다. 그 자신 가수로 성공했어도 아이들에겐 오직 공부만 강조한다. 가난 때문에 대학 공부를 못했던 것이 지금도 한이 되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아주 이번에 제일로 큰 선물 받았네 아들한테. 여기 87점짜리 하나 있잖아. 100점짜리가 다해 87점 하나면 잘한 거지. 진영은 평균 A 학점에 좋은 성적을 올렸다. 그러나 그는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내가 너네들만은 입장에 유치해 있었다면 난 이런 거 전부 A 플러스 B, A 플러스야 다. 아빠 말 잘 들어라. 아버지 목표는 너무 높아 버거울 때가 많다. 그러나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아버지 꾸중은 채찍질이 돼준다. 이제 좀 있으면 아빠는 떠나야 시간이 됐어. 이제 가야 할 시각이다. 그런데 송대관 씨는 뭔가 할 말이 남은 듯 일어서질 않는다. 그러자 이정심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다 크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외로워. 응? 외로워가지고 여자 애를 하나 데려왔으면 좋겠거든. 이제 좀 있으면 아이를 아빠는 데려오고 싶다는 얘긴 떠나야지. 곧 입양을 하겠다는 뜻이다. 송대관 씨는 아내와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이 일을 두 아들에게 털어놨다. 그건 앞으로 이 일을 진행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나도 반대인데. 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 그러냐? 첫째는 너네들은 너무 많이 커버려서 이제 또 학교 졸업하면 뭐 걸프렌드냐 아니면 뭐 결혼해야 할 때가 닥치니까 너가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가 봐. 그런저런 걸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그 하나 애기가 와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아. 진성이 말해요. 분명히 의사를. 아니 좋아하는 얼굴인데. 네, 좋아해요. 그렇게 또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이에 하나 응? 또 같이 식구가 된다는 것도 좋은 거잖아, 그지? 그리고 또 불쌍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야 뭐 부모님도 없고. 일단 돕는 거는 좋지만 이게 정말 식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판단한 건 아니야. 엄마하고 아빠는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 지금 생각해왔던 거야.
또 쉽게 하면 우리 집 니네들이 한국에 있어도 엄마 내고 싶어. 여자 아이하고 엄마. 딸이 없잖아.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너희들하고. 네. 근데 엄마 아빠하고도 엄마 아빠. 글쎄. 그러니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게, 나중에 너네들이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내가 아빠 얘기는. 응? 아빠가 힘들어하고 능력이 없을 때는 너네들이 동생이니까 돌봐줘야지. 그렇죠. 금전적인 거 여러 가지 애정 뭐 이런 것을 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내가 너네들 왜 물어보냐. 저한 뭐 속으로는 뭐 그 돈 있으면 넣어주지 그런 생각을 수. 아니,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정말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좀 준비라는 시간. 준비는 몇 년 동안 했어. 생각. 저희도 우리 마음 준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 진영이는 엄마가 좋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았는데 이렇게 막상 정말 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연예인들은 말이야 뭐 아들만 둘 있는지 뻔히 알면서 또 딸 두면 데려온 아들이라는 것을 자식이라는 것을 금방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내가 그게 좀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본인들은 이제는 확실하게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라는 것이 나중에 커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당연하죠. 어디 모르고 있다 저 날 사춘기 때 갑자기 갑자기 하면, 그걸 알게 되면 충격받아가지고 아이가 방황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정도는 하여튼 뭐 많이 연구를 해야지. 공개 입양을 생각할 정도로 엄마 아버지에게 왜 자식이 더 필요한지 진영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런 아들 마음을 송대관 씨는 꼭 껴안아 주었다. 두 아들만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다. 도리어 부족한 아버지였기에 이런 결심까지 했다. 안녕하세요. 심란해진 두 아들을 두고 그는 밤새 뉴욕을 향해 달렸다. 송대관 씨에게 뉴욕은 인생의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준 도시다. 버지니아에서 모은 돈을 토대로 그는 여기서 이민 사업가로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경험했지만 여기는 이민 생활을 접은 곳이기도 하다. 사실 처음에 왔을 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허벌판이었다. 가게를 내는 것도 집을 구하는 것도 맨몸으로 부딪히며 해결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때 송대관 씨 바로 옆에서 양복점을 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던 친구가 바로 이 문유한 씨다. 잘 되시죠? 아이고 오랜만이시네요 정말로. 맞아요. 와. 같은 이민자로서 문유한 씨는 송대관의 성공은 몸에 밴 부지런함 때문이었다고 기억한다. 뉴욕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저 테일러야. 한국에서 이렇게 연예 생활하고 또 가수 왕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는 뭐 땀 펄펄 흘리고 말이죠. 앞치마 두르고 어쩔 때는 보면은 자기가 뭔가 딜리버리 백을 들고 나가서 뭐 빌딩에 올랑날랑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뭐 귀국한 것 같아요. 귀국하면서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저는. 뭐든지 이 사람은 하면은 돼요. 엄청나게 또 자기가 주어지면은 가수는 가수,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뭐 친구하고 뭐 유대관계 뭐 모든 게 이렇게 정말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적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 사람 적이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예, 아주 성실하고. 돈은 알짜로 벌었는데 다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부인 이정심 씨는 안다. 송대관 씨가 노래를 하겠다며 홀로 귀국하면서 가족들은 또다시 돈과 인연이 멀어졌었다. 거기 가서 손톱 좀 하시죠. 기반을 다 껐는데 그걸
버리고 돌아갈 때는 굉장히 반반 아쉬웠어요. 문제는 나 하나만 여기서 사는 세대로 끝나는 것 같으면 제가 아마 여기서 뿌리를 다시는 내렸을 거예요. 근데 내 아들들까지 그렇게 되면 계속 이 미국에서 살게 되는데 내 조상이 있는 쪽에다가 내 아이들을 다시 몰고 들어가고 싶었다고요. 첫째 목적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래도 이 백인들이나 이런 미국 사람들한테 뭔가가 항상 눌려 사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 양보해야 하고 그 분노가 있어도 맞닥뜨리지 못하고 쫓아가서 할 말 다 못하고 다시 물러서는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치욕 아니면 뭐 고통 이렇게 따랐거든요. 네, 사업이 성공했어도 그런데 그것만큼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당시 그의 가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뉴욕 번화가에 있었다. 저쪽 뭐 전부 다 피고 와 이거 배달을 어디로 가셨어요? 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거기를 배달을 갔다 오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저기 한국 사람들이 한국 상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에게 성공과 좌절을 모두 경험하게 한 식당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때는 이태리 식당이었다. 어차피 돈 벌겠다고 나섰는데 제대로 벌어보자 싶었다.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배달도 마다 않고 뛰어다녀 얻은 성공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화가 다른 서양인들을 상대로 음식 장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은 기억에도 없다. 저녁에 번 돈이 세다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을 실감했다고 한다. 20불에 사라 그러면 좋아가지고 사면 가짜. 그러나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뉴욕 생활 5년 만에 그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바치기에는 좀 억울했어. 그리고 할 만큼 해봤고. 하나의 과정이지. 예. 요 앞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이 커피하고 브렉퍼스트 그 빵 몇 조각 들고 말이야 배달 뛰어가면은 딱 보더만 저 송대관이 아니야? 저 불쌍하게 됐네. 뭐 이런 소리 뒤통수로 나오면서 뒤로 들으면서 나올 때는 내가 이래야만 되는가 하는 그 아주 이해도 느끼고 참 비참했는데. 한국으로 왜 시켰냐면은 내가 그 전에 한국 사람을 만난 날이면 이렇게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워댔다. 수십만 불 하는 그림 같은 집을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았지만 그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아마 나도 여기 있었으면 여기 빌딩 몇 개 더 샀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노래가 더 좋아. 그날 저녁 송대관 씨는 뉴욕 한가운데서 한국의 유명 가수로 그의 무대를 열었다. 성공한 사업가의 길을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은 그를 교포들은 따뜻이 맞이했다. 사랑도 사랑하고 이라는 사람도 사랑했지만 모두 다 똑같더라 진실한 가슴이 없더라. 그날 저녁 그는 술 한 병을 들고 태진아 씨의 방을 찾았다. 아니 나 지금 죽고 자다. 데뷔한 지 30년 동안 2번이나 정상의 자리에 섰으니 가수로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뭐든지 나이 들어서도 여전한 인기를 누리는 것은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너는 화만 할수록 늘더라. 응? 스테이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늘어. 이러다 딸리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나는 건성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있어.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그래요. 시선을 끌만한 사람은 다 너 좋아하더만. 스타는 보여지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동료에게조차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지내왔다. 형,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 형은 애들하고 좀 오래 떨어져 있잖아. 좀 오래됐지. 안 보고 싶어요? 야, 어떻게 안 보고 싶겠냐. 이쪽 한쪽이 비어있는, 한쪽 갈비대가 비어있는 것 같으지. 아이들도 원망은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하나 할 때 참 가슴이 아프단다. 또 몰라 형, 나는 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몰라. 내가 내 진전에 큰 놈이 맨장이 터졌어. 맨장이? 터졌는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잘 도와줄 수 있어. 난 그것도 모르고 돈 아깝다고 병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루만 있으면 그냥 나가지, 병원에서 나가지, 뭐 병원에 있냐고 그랬더니 멍청한 놈이 그 다음날 퇴원해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괜찮대요? 이제 겨우 처음 가봐. 근데 형도 그렇지 뭐 애가 병원에 있으면 있으라고 하지. 형은 뭘 또 하루만 있으면 됐다 나와란다. 너무 안 약했어. 나 없어서가 아니라 고생 좀 하라고. 아빠 죽겠어요 하기 전까지는 내 돈을 안 보낸다고 잘. 그러다 보니까 저기 친구들끼리 뭐 통화하는 얘기는 양아치로 통화한다 하잖아. 그래도 나도 네 애비도 옛날에 그때 다 양아치로 컸어. 잡초처럼 컸어. 그것이 너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미끄럼이 될 거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니까. 왜 아빠는 아빠식대로만 자식을 그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을 때 한번 두 가지를 헤매. 과연 내가 올바른 교육인가 뒤처진 교육인가. 근데 형이 잘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는 형이 잘하시는 거예요. 형 잘 자. 인생사 사용지 말하더니 꼭 그 말대로다. 그는 나이 40이 넘어 다시 인기 스타가 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만약 재기에 실패했더라면 지금쯤 아이들과 헤어져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울면서 화장 짓네. 울면서 화장. 애써 참았던 소름이 북받쳐 오른다. 내가 무슨 광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아이들을 제 땅에서 키워보려고 귀국했던 것이 고아 아닌 고아를 만든 꼴이 됐다. 그것이 지나친 욕심이었을까? 다음 날 송대관 씨는 다음 공연이 있는 LA로 가기 위해 다시 짐을 쌌다. 어차피 맑은 날 흐린 날이 계속되는 게 인생이라면 올라갔다고 해서 좋아할 일도 내려갔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을 것이다. (7월) 초 서울에 돌아온 송대관 씨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99년 히트한 그의 노래 네 박자 이후 트로트 인기가 부쩍 늘어나면서 그는 잠이 모자랄 지경이다. 나이로 보면 트로트계의 고참이지만 노래 인생에서 그는 아직 청춘이다.
이날은 오랜만에 트로트 4인방이 함께 노래를 부를 기회도 있었다. 가난했던 시절을 아는 세대의 마지막 대변자로 이들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아니 이거 나 4인방이 뭉쳤는데 분장실이 조용할 리가 없다. 웬 나비가 아 형, 그거 형수 머리핀 아니야? 와이라. 나비처럼 날아왔어. 이거 그거야? 야 나비가 늙었다. 왜 아주 새파랗는데 청춘이 아니야? 아 마이클 뺏어갔잖아요. 태진아 씨와 만나자 예의 그 말싸움이 또 시작된다. 이번엔 미국 공연에서 있었던 일이 티격태격이다. 그는 군이 나서 총이야. 왜 총을 뺏어가는 게 어딨냔 말이야. 실탄은 빌려줄 수 있어. 이 아우가 열받았지. 아니 근데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아니 형이 한 거지 내가 했어? 형이 지금 했지. 그런데 녹화를 마치고 나오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아이 별 말씀을요. 저는 뭐 별로 큰 적에도 저희가 못 드렸는데 찾아뵀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은 송대관 씨로부터 아이의 수술비를 지원받은 아버지였다. 그게 고마워 인사라도 하려고 찾아온 것이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해 써왔다. 그러나 송대관 씨는 돈보다 마음을 전해주지 못한 것을 못내 부끄러워했다. 근데 아까 열린음악 끝나고 나니까 그 아빠가 와서 밖에서 기다리더라고. 인사하러 왔어. 근데 사실은 내가 그냥 뭐 뛰어다니면서 뭐 그 환자 상태를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대의 어떤 순수한 애정으로 가서 들여다보고 그러지를 못했는데 아버지가 와갖고 고맙다고 막 저거 인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쑥스러운 거 있지. 왜 좀 양심이라게 이상하게 흔들리더라고. 아이고 근데 그건 여보 괜찮아. 왜냐면 못 가고 가보면 더 좋지.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으로서 도움이 됐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는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겠네. 꼭 가가지고 보고 막 이런 것만이 그 사람들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아주 순수한 사람들. 당연하지. 고마워. 어쩔 수 없어 자신은 돈에 한이 많았지만 그는 이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다. 무슨 일이야?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네, 그렇게 뭐 힘들어서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감사하다. 어느 한 부분에 도움이 됐겠지. 다음 날 이정심 씨는 오래 준비하던 일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이정심 씨가 찾아간 곳은 한 입양기관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양 상담하러 오셨어요? 두 아들이 벌써 대학생인데 왜 다시 또 어린아이를 키울 생각이 들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정심 씨는 이번엔 어떻게든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작정이다. 입양을 하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상담과 교육, 또 실제 몇 살 정도의 아이를 키울 것인지 정하는 문제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았다. 어느 분이 이렇게 먼저 입양을 하자고 제안을? 저죠. 엄마가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우리 애들 아빠가 막 부정적으로 애가 만약에 그거를 키우고 알다가 저기 만약에 이런 걸 알면 얼마나 애가 쇼크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게 안 되지 않나 이런 걸로 많이 망설이다가 한 3년 전에는 시도를 했었어요. 입양하시려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흐지부지 되고 얘기가 달았을 때 송대관 씨 부부에게 입양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고민을 시작한 지는 3년도 더 됐다. 그게 또 누가 알아보니까 나이가 많으면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림돌이 더 될 수가 있죠. 빡스하네요.
입양을 하려면 부모 될 사람에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수입도 있어야 하고 또 가족들 간의 합의, 부모의 마음가짐도 고려 대상이다. 근데 이제 지금 입양을 하시려면은 나이가 있으시고 또 너무 신생아를 데려다 키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저는 신생아를 좀 괜찮으세요? 아기가 너무 불행하지 않을까. 한번 3년 전 입양을 하려다 접은 것도 자신들의 나이 때문이었다. 혹시라도 나이 많은 부모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고 불행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게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그럼 왜 그래요?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입양을 보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자녀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입양을 하셨기 때문에 내 자녀하고 입양한 아이하고 키우시면서 이렇게 갈등 같은 걸 많이 느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경우는 좀 없을 게 애들이 미국에 있고 둘 다 많이 컸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없을 거예요. 애들이 우리 부부만 사는 걸 너무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미국에서도 입양한 아이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 입양한 아이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던가요, 걔네들이? 걔네들 당연히 무슨 그게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우리 애들 아빠하고 얘기하던 이제 마지막에 애를 공개적으로 너는 입양해서 온 애지만 내 자식이라는 거를 심어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느 쪽이 더 입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셨을 적에는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현명하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까지 그걸 숨긴다 그래서 숨겨진 일도 설레고 아니고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왔는데 상담을 하는 동안 이정심 씨는 점점 더 용기가 생기는 듯했다. 이런 애들은 약기 때문에 왜 울어? 왜? 안아주세요. 1차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기들을 잠시 만나보기로 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얘 좀 봐. 안아주니까 안 오네. 아이를 안는 순간 이정심 씨는 20여 년 전 두 아들을 키우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어구 이쁘다. 어쩜 이렇게 코가 예쁘게 생겼어? 오랜 시간 그만큼 힘들게 살았으면 이젠 좀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도 좋으련만 이정심 씨는 왜 고생을 자처하고 나선 것일까? 그날 밤 송대관 씨는 새벽 2시가 돼서야 일이 끝났다. 상담 결과가 궁금했던 그는 우선 그 얘기부터 듣길 원했다. 혜승이라는 애가 있는데 코가 삐딱한 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어. 내가 애들 기저귀가 이렇게 애들 다 우리 집에다 놓고 쫙 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조건은 뭐 있어? 우리 뭐 입양하는데. 그게 뭐 부부가 다 있어야 되고 결혼한 지가 오래 돼야 되고 너무 어린애가 있어도 안 되고. 어린애 없어. 어린애가 있어. 세 가지는 된 거야. 세 가지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당신하고 애하고의 나이 차가 그러니까 애하고 아빠하고의 나이 차가 50살이 나면 안 돼. 부모하고. 이들이 걱정하는 나이 문제는 신생아만 입양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때 2시간 교육. 너무 좀 늦은 감이 있고. 하지만 송대관 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일이 많다. 기르는 건 당신이 기르지만 어차피. 하지만 또 내가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건데 나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지. 또 아들들도 방학 때 다녀가면 애들하고 같이 좀 가서 보고 직접 느끼고 좀 우리가 모자라는 것을 가들이 채워줄 수 있어야 할 거니까 말이야. 미국의 두 아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해 늘 빚을 진 느낌이었다. 그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사랑을 사랑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는 마음이 이들 부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다음 날 이정심 씨는 부지런히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용인대학교 좀 가요. 무용과예요. 학생들 좀 지도하러 가요. 30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이제 다 교수고 후배도 교수들 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혹시 속상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주더라고요. 무용을 포기한 지 30년 만의 외출이다. 최근 친구로부터 대학생들을 지도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고민 끝에 용기를 내서 나선 것이다. 과연 젊은이들과 어울려 다시 무용을 할 수 있을까? 자, 1, 2, 3, 4. 여러 명이 같이 맞추는 거는 기계처럼 맞춰져야 돼. 거울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게 무용이 좀 떨어져도 자기 이 기가 눈, 표정, 몸 이 힘으로 하는 건데 거울 보지 말고 여기까지 거울 보면 뭐해? 이제까진 가수 송대관의 아내로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과 만나고 싶다. 3. 전혀 못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그래도 좀 낫다. 예전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이 정도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30년 전 주목받는 신인 무용가 이정심 씨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모습에 실망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정심 씨는 다시 시작하려 한다. 포기할 수 없다면 도전하는 것이다. 이제는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아도 될 텐데 이들 부부는 쉴 새 없이 일을 벌인다. 여보 잘 갔다 와요. 아이고 그 머리. 그리고 형 담배 주지 말고. 그리고 여보 가면서 저기 그거 입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 알았어. 잘 갔다 와요. 운전 조심해요. 저기 이거 벨트. 현재 생활에 안주하다 보면 인생의 풍파를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날 송대관 씨는 광고 촬영장에 있었다. 젊은이처럼 분장하고 젊었을 때처럼 춤을 추는 역할이다. 광고에 출연한다는 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돌아와 40이 넘어 10년 세월을 무명 아닌 무명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그 자신도 몰랐었다. 그러고 있어. 이민 생활 당시 샌드위치 가게를 하며 모았던 돈도 그 세월 동안 다 사라졌고 아내는 미국에 떨어져 아이들 생활비를 버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팬들은 그저 고맙기만 하다. 세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려 했다. 지금부터 다시 인기를 잃는다 해도 이제는 억울하지도 슬프지도 않을 것 같다. 오래 공들인 일들은 좋은 끝이 있음을 그는 배웠다.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해보라. 하나, 둘, 셋. 노장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연기에 젊은 스태프들의 박장대소는 종일 계속됐다. 너무 길다. 집에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자 송대관 씨는 마당에서 비닐부터 꺼내든다. 개집에 비 오면 비 맞는 게 안쓰러워서 비 올 때는 좀 이렇게 덮어놓으려고. 걔도 이거 참. 예전엔 세상에서 제일 똑같구만. 불쌍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엔 자꾸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쓰이고 안쓰럽다. 자신은 가진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갔다 왔어 우리? 학교? 갔다 왔어. 어때? 어땠어? 어떻게 마음하고 틀리더라고. 뭐
당신 만두는 제일 잘했다며. 그래도 다들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해볼 생각 없어? 학생들과 무용 연습을 하고 온 아내는 영 기운이 없다. 쉽지 않을 건 예상했던 바다. 하지만 자신 없어하는 모습에 그도 마음이 아프다. 그럼 나가자 그래. 누가 오라는데? 누가 오라는데? 밖에서 오라고 돼. 됐네. 소뚜껑 운전수 만족하네요. 당신 그 대신 내 앞에서 이렇게 춤춰주잖아. 한번 해봐. 아이 사람. 백제 한번 해봐. 백제 여사 한번 해봐. 시. 나 미쳤어. 왜 갑자기? 아내는 갑자기 춤을 춰달라고 성화를 댄다. 짜란 짠짠. 어설픈 춤이나마 그는 아내 맘을 풀어주려 했다. 자기는 트로트 가수, 아내는 무용가. 남자 자존심에 남편보다 아내가 더 성공하는 게 싫어 그가 앞장서서 무용하는 걸 말렸었다. 이거 말고 다른 춤 춰봐봐. 내가 춤 제일 잘 춘다 보다. 왜 나한테 말아? 이거 좀 그만해 그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 어떻게 해? 하지만 이젠 아내가 자신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아내를 위해 어떤 춤이라도 출 자신이 있다. 박정희 불러와야지. 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다. 이정심 씨는 이번 생신은 새로 장만한 집에서 어머니 친구분들을 모시고 보내기로 했다. 깻잎 갖다 사무시. 깻잎 갖다 사. 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10여 년을 모시고 살았다. 미국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할 때는 미국까지 달려와 살림을 맡아주었던 어머니다. 갈비찜하고 비장의 카드 우리 아들 오면 주려고 남겨놨던 전복 있거든요. 그 전복 회하고 요즘 떨어져 살면서 식사 한번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터라 이정심 씨는 생신상만큼은 제대로 해볼 참이다. 14,400원이요. 왔어. 안녕하세요. 했어? 어머니는 요즘 송대관 씨의 동생, 막내 아들의 손녀딸을 봐주고 있다. 큰아들 아이들을 키웠으니 작은 아들도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고생을 사서 하시는 분이다. 어서 오시기라. 네, 어서 오세요. 아니 걸어버려야지. 하나 둘 셋. 생일 케이크 앞에서 어머니는 도리어 쑥스러워한다. 맛난 음식, 좋은 자리는 항상 자식에게 내어줬던 어머니는 생일 케이크 하나도 편안치가 않다. 보세요.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올곧은 시어머니를 쫓아가느라 이정심 씨는 젊어서 마음고생이 많았다. 무엇을? 아유 이쁜 거 싸웠다. 아들 며느리 앞에서조차 흐트러짐이 없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든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아이들이 자라고 나이가 들자 조금씩 그 마음이 읽혀진다. 이거 중국 음식, 한국 음식 막 섞어서 먹는 게 한번 맛보시거든요. 상이 차려지고 식사가 시작되자 맛은 또 어떤지 이정심 씨는 어머니 얼굴만 살핀다. 하지만 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만나 이제껏 고생만 해온 며느리가 안쓰럽기만 하다. 송대관 씨는 그런 어머니가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일면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엔 송대관 씨에게 사인 공세가 시작됐다. 하나 저거 줘. 어머니 친구분들이 주변에서 주문을 받아온 것이다. 어머니에겐 부탁을 해봐야 들어주지 않고 얼굴 본 김에 받아가려는 것이었다. 아들 귀찮다고 어머니는 사인 한 장도 모두 거절했던 모양이다. 그날도 어머니는 송대관 씨 집에서 하룻밤도 자지 않고 일어섰다. 이제 그 장사 그만해. 네? 아니요. 오랜 풍파를 접고 이젠 편안해진 아들 대신 어머니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돌아갔다.
버스 정류장 앞에 나와 있었다. 다시 장사에 나선 것이다. 언니, 난 안 간게. 기왕에 할 거면 무거운 짐 들고 멀리 가지 말고 차라리 가까운 데서 하라고 해도 어머니는 동네선 안 한다. 송대관 어머니인 걸 다 아는데 아들 이름을 빌어 장사할 거면 아예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진 좀 그만 찍어요. 어머니는 요새 시장 골목이 아닌 대로변에 좌판을 벌였다. 이런 길거리가 더 잘 팔릴 때가 많다. 아니 저거 꽃가만 있는데 거기가 내 자리야. 할머니 자리세요? 네. 나는 이 정자나무 밑에서만 팔거든요. 속고쟁이는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복중에 많이 팔린다. 그러니 장사를 잘하려면 어머니는 한더위를 거리에서 맞아야 한다. 그래도 많이만 팔렸으면 좋겠단다. 그 아줌마. 아 저기 헝겊대기 돌라고 그냥. 그거 주웠다 주워. 그 할머니가 내 물건도 많이 팔아줬어. 따지고 보면 여름 내내 장사를 잘해도 아들이 매달 주는 한 달 생활비만큼도 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이러시는 건 사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도리어 감사한다. 이것이 오래 쫓아다닌 가난을 부지런함으로 이겨온 어머니의 사는 법이다. 집 뒷마당에 심어놨던 열무며 상추가 한 달 만에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웠다. 하지만 너무 많이 싹이 난 것은 솎아줘야 제대로 자란다. 물 주고 다독여줘야 하는 건 인생의 열매도 마찬가지다. 얽히는 걸 좋아하면 내가 너 얽혀줄게. 이렇게 얽혀봐라. 뭐 세월에서 오는 무슨 갈물인지 아니 지금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게 항상 있으니까 고생은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으니까 이제 또 어디 또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겁은 안 나요. 송대관 씨 부부는 요즘 살아오는 동안 가장 편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편안한 것은 또 다른 고생의 신호탄이었지만 이제는 지금 여기서 다시 추락한다 해도 이젠 두려울 것이 없다. 이건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요 그 가수이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좀 뭔가 뒷심도 물러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노래만 이렇게 심취하고 노래로만 생각하다가 문 밖에 나가면 사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사회. 그때는 가요계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부분을 딱 접하면 뒤로 이렇게 물러서요. 제가 꽁무니를 빼면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까짓 거 뭔데 괜찮아 그런 것을 밀고 나가야지 하면서 저를 뒤에서 밀어주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못 가지고 있는 바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힘과 용기를 주죠.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의 송대관이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다면 반은 이 사람 거예요. 살아보니 비 오는 날도 있고 해 뜰 날도 있었다. 인기를 얻었는가 싶었더니 가족들의 고생이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었더니 노래에 목이 말랐다. 어느 한순간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다. 인생은 모두에게 공평한 것. 오늘 가진 게 없다면 내일은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무언가를 잃어야 할 때 그는 또다시 그 부지런함과 여유로움으로 네 박자를 부를 것이다. 인생사 비온 것 같은
세상서 모두가 내 밥자 공자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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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